자, 그림과 같이 어느 행사장에서 바닥이 평면 사다리꼴이 되도록 3개의 직사각형의 스크린을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바닥이 이렇게 사다리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스크린을 설치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A, B, C, D 해가지고 여기에 관람석이 이렇게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양옆 스크린의 하단과 중앙 스크린 하단이 만나는 점 A,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D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사다리꼴이 AC랑 BD가 같은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얘기를 했고, CD의 길이가 얼마? 20m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BAC. 자, BAC면 여기죠, 맞지? 여기가 120도래요. 그럼 등변 사다리꼴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120도, 여기가 60도, 60도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자, 요 길이는 선분 CD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 사다리꼴의 넓이는 75 루트 3 이하이다. 그랬을 때 중앙 스크린의 가로인 AB 문 복잡해 이거. AB의 길이를 D라고 얘기할 때, 자 여기를 D라고 한대요. 이거의 최대 최소. 이건 뭐 쓸데없이 되게 문제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냥 사다리꼴 문제예요. 사다리꼴 문제. 문제를 어렵게 보려고 썼는데 그냥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 120도, 90도인 등변 사다리꼴 AB, 여기 C, 여기 20m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이 D의 뭐를 구하라?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요 길이가 D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D가 되겠죠? 그렇지? 자, 그러면 요 길이랑 여기 합쳐서 두 개를 합쳐서 20 빼기 D니까 여기 한쪽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10-2분의 D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은 자 봐봐요.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90도로 잘랐으니까 여기가 30도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 삼각형에서 배웠듯이 1대 루트 3대 2가 성립을 할 거야, 그쵸? 맞지? 자, 그럼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가 여기에 1대 루트 3이니까 루트 3 곱하기 10-2분의 1D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다리꼴 높이를 말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뭐냐면 AC의 길이가 자, AC의 길이는 1대 루트 3대 2니까 AC는 여기 2배에서 20-D일 거 아니야, 그쵸? 그치? 자, 그랬을 때 AC의 길이는 자, 일단 AB의 길이는 자, AB의 길이는 D잖아, 맞죠? D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C의 4배보다 자, 그러면 D는 AC 20-D의 4배보다 뭐라고? 크지 않고 그러면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가 작거나 같단 말과 같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정리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80이고 4D 넘어가서 5D 되겠죠? 그럼 80을 5로 나누면은 D는 일단 1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일단 나와 있고요. 그렇지? 자, 그랬을 때 AB의 길이는 AC의 4배보다 크지 않고 사다리꼴의 넓이 자, 사다리꼴 넓이는 아랫변이 얼마예요? 20 맞죠? 윗변이 D 곱하기 높이가 루트 3 곱하기 10-2분의 1D 여기에 사다리꼴을 하면 여기가 2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여기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사다리꼴의 넓이는 75 루트 3 이하이다. 글씨가 진짜 잘났네. 되겠니? 자, 그럼 양변에 일단 루트 3 날립시다. 약분했어요. 그리고 귀찮게 해놨네. 자, 일단 요거 정비해야 되는데 분수 나오는 거 귀찮잖아, 그치? 맞죠? 여기다 2를 곱할게요, 얘들아. 2를 곱해서 20-D로 만들게요. 그럼 여기 앞에 20 플러스 D 있으니까 편하죠? 근데 여기다가 내 마음대로 2를 곱하면 안 돼요, 맞죠? 여기도 2를 곱해주겠습니다. 150 만들어서 깔끔하게.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400
마이너스 d제곱 합차예요. 자, 2분의 넘기겠습니다. 150 곱하기 2에서 바로 쓸게요. 300 되겠니?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d제곱이 뭐보다는 10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되겠지? 그러면 d의 길이는 1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별의 길이 d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자, 따라서 d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조건에서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1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d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서 최대 최소를 합쳐라. 10 더하기 16을 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쪼까 지저분하게 막 써놨죠. 뭐 쓸데없이 뭐 스크린 왜 나와? 그냥 사다리꼴 넓인데 그쵸? 근데 사다리꼴도 웃기게 계산이 이상하게 숫자 더럽게 해놨는데 루트 3 정도는 이쁘게 봐줍시다. 여기 루트 3 양분에 날릴 수 있게 계산을 딱 정해줬으니까. 자, 그리고 그 밑에 거 했어요? 1513번? 이것도 같이 볼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차함수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k는 양수라고 적혀있고요. 자, 그래서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y절편이 a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점 a를 지나고 y절편에 한 딕션.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y는 y절편이니까 k제곱 플러스 4라는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되겠지? 이거랑 만난 점을 a랑 b라고 얘기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얘랑 만나는 점의 좌표가 어디일까? 얘들아, 여기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4가 k제곱 플러스 4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맞지? 그쵸? 자, 방정식은 아니니까 0 되니까 x에 x 마이너스 2k는 0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다? 2k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이제 그림 B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와서 내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사각형 OCBA. 자, 요거죠. 요거 둘레. 자, 요거 둘레를 뭐라고 하자? 둘레를 GK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치?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 가로 더하기 세로의 2배가 되겠죠. 맞지? 그럼 가로가 2K고요. 세로가 얼마야? 요거겠죠, 그냥? 그쵸? 그럼 가로 더하기 세로 하면은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가 되는데 요거에 2배를 하면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으로 표현되겠죠. 맞지? 이 식은 뭐라고 하자? gk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네요. 맞죠? 자, 그래서 뭘 말했냐 문제가 gk가 어떻게? 14 이상 78 이하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를 구해야지 k 자연수의 합을 구할 거냐, 그쵸? 자, 그러면 gk 여기 들어갑니다. 이거부터 이제 2로 나눌게요. 2로 나누면 어떻게? 7 맞죠?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 2로 나눴으니까 39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 됐죠? 자, 그러면은 요렇게 연립부등식을 풀어야 되겠죠. 자, 위에 거 풀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4에서 7 넘어와가지고 3 마이너스 3 됐겠죠.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자, 요렇게 두 개는 k제곱 플러스 2k에서 39 넘어오면 마이너스 35가 되겠네. 그쵸?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풀어서 부등식을 연립을 하라 이 말이죠. 자, 위에 거 찾으면 어떻게? 1, 3에 마이너스 1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고요. 맞지? 자, 이거는 색깔 다르게 할게. 7, 5에 마이너스를 5가 가져가면 돼.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공통부분이 여기랑 여기가 나와요. 그치? 그럼 답은 여기인데 문제가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뭐야?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맞지? 애초에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답이 될 수도 없어요.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속해 있는 자연수 K는 당연히 1, 2, 3, 4, 5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더하면은 15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문제다 이 말이지. 자, 그리고
1526번. 자, 얘가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일단 두 실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당연히 판별식 4분의 d 쓰겠습니다.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될 텐데 두 실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k 값의 범위가 짜보자. 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k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던가 또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던가 이렇게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런데 첫 번째 조건 기억.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보다 크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0보다 클 조건은 뭐였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두 번째 두 근의 합 맞죠?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요거죠, 맞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맞죠? 두 근의 합도 양수, 두 근의 곱 a분의 c 하면 k 플러스 2란 말이에요, 맞죠? 요것도 양수여야 된다. 이 조건이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근의 합이 양수, 두 근의 곱이 양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걸 찾아보면 자, 처음 보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안에서, 자, 요거는 고용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죠, 맞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의 공통분은 현재 여기밖에 없고, 그치? 그리고 요것도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치?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의 공통부분은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만 남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억은 어떻다? 틀렸네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안 되죠. 왜냐면은 요것만 봤으면 맞는 것 같은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두 근이, 자, 하나는 양수, 하나는 분수입니다. 자,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다. 이건 하나만 보면 된다 했죠. 뭐만 보면 돼?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이다. 두 근의 곱이 음수이다. 이것만 신경 쓰면 되죠. 그럼 두 근의 곱은 이거죠, 맞지?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게 음수여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유는 오케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쵸? 자, 봅시다. 디귿. 자, 디귿이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알파가 0보다 작고 마이너스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둘 다 만족시킨다는 말은 자, 알파가 음수야, 얘들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알파는 뭐겠어요? 양수겠죠. 그러면 당연히 베타가 뭐다? 양수예요. 그러면 알파는 음수, 베타는 양수. 니은과 같은 말 같은데 하나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면 뭐야? 예를 들어 얘가 알파가 마이너스 2쯤 됐다고 쳐. 그럼 얘가 얼마쯤 되겠어요? 알파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쯤 됐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2죠? 그럼 베타는 어떤 숫자가 나와야 돼? 2보다 큰 숫자가 나와야 되죠. 맞지? 그럼 베타는 3, 이딴 숫자가 나와요. 자, 부호가 반대인 건 맞는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두 근 중에 양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 근의 합이 양수이다는 말을 추가시키기 위해서 이딴 짓거리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디귿은 뭘 봐야 된다? 두 근의 곱이 음수인데 합은 양수가 나오는 범위를 찾아라 이 말인 거죠. 그렇지? 되겠죠? 자, 그럼 두 근의 곱이 음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 k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작았어야 되죠. 맞지? 자, 그런데 두 근의 합이 양수이려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자,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죠? 되겠어? 그럼 디귿은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렇지? 다음과 같은 4차 방정식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라고 합니다. 실근도 허근도 모두 가진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이게 4차 방정식인데 차수를 보면은 4차, 2차 상수밖에 없어요. 보기차식이죠. 맞지?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x제곱을 어떤 문자로 치환해가지고 풀면 t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2a t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되겠어요? 이거 수분해도 되나?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3도 나오긴 하네. 이순례가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해되겠어? 자, 써먹어도 되고 안 써먹어도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요렇게 치환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뭘 확인해야 돼요? 이 4차 방정식이 실근이 나온다, 허근이 나온다는 치환된 t의 값에 따라 정해지죠. 왜? t의 값이 뭐니까? x제곱이니까 예를 들어 이걸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 t가 5랑 마이너스 6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방정식의 n은요 x제곱이 5랑 마이너스 6 나오는 거니까 x는 풀마 루트 5랑 풀마 루트 6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얘가 뭐예요? 허근을 가진단 말이고 이렇게 됐 아니고 얘가 실근을 가진단 말이고 얘가 허근을 가진다 이 말이 되잖아. 맞죠? 그러면 t의 값이 어떻게? 양수일 때는 보이차식에서 나오는 t의 값이 양수일 때는 방정식의 그는 실근이 될 거고 맞지? t의 값이 음수일 때는 그 보이차식 4차 방정식의 그는 허근이 되겠다라는 거야. 맞죠? 그 말은 무슨 말?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진다는 말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여야 한단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방금 하고 온 내용이 똑같죠? 두 근이 곱이 음수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라 이 말인 거잖아. 그렇죠? 맞지? 그럼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거잖아. 맞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0이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a 값이 뭐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이해되겠어?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기억. 자, 기억. A가 1이면 기억. A가 1이면 자, A가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T제곱 플러스 1T 그 다음에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잖아. 그쵸? A가 1일 때. 자,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T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4예요. 즉 x의 제곱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4니까 x의 값이 풀마 루트 3 또는 풀마 2i 이렇게 실근 두개, 허근 두 개가 나오는 식이란 말이야. 맞죠? 자, 그럼 기억. 자, a가 1이면 모든 실근의 곱 루트 3과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실근이잖아. 이거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그쵸? 기억? 맞네요. 그치? 되겠죠? 자, 니은. 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자, 얘들아. 그럼 봐봐. 우리가 여기서 실근을 확인을 할 때 이걸 써먹으면 문제가 편할 때 봐봐. 요 방정식 풀면 t의 값이 뭐가 나와요? 하나는 a 마이너스 5, 하나는 a 플러스 이렇게 그 두 개가 나오겠죠. 맞아요. t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그런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t의 값의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그럼 t a-5랑 a 플러스 2가 두 근인데 누가 더 큰 거야? 당연히 a 플러스 2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양수가 나오고 얘가 음수가 나오잖아. 맞지? 그럼 봐봐. t의 값이 x제곱이니까 x제곱이 a-5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허근이라고 할 거고요. x제곱이 a 플러스 2가 되는 게 실근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양수가 5보다 작으니까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실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실근은 이거죠. x는 풀마 루트 a 플러스 2니까 실근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허근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허근은 루트 a-5랑 마이너스 루트 a-5인데 a가 5보다 작으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쵸? 맞지? 그럼 다시 니은 봐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이면 요거잖아. 요거. 여기에 모든 실근의 곱이죠. 맞지? 이 두 개 곱하면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2에 마이너스 곱한 거죠. 맞지? 이해되겠어요? 자, 그게 얼마가 되면? 마이너스 4라고 얘기했죠. 그럼 마이너스 4라는 말은 a 플러스 2가 4가 돼야 되니까 a가 2인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a가 2인 경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루트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a가 2인 경우는 즉 루트 3i랑 마이너스 루트 3i 얘가 허근이래요. a가 2인 경우가 되면서 그럼 이 허근의 곱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3i 제곱 되니까 얼마?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모든 허근의 곱은 3이다. 오케이. 이윤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이거 써있네.
이게 이제 이것이 항상 제일 복잡하죠. 자, 정수인 근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지? 자, 그럼 얘들아, 정수는 당연히 수의 범위가 어떻게 해? 자, 정수인 근을 물었는데 근이 정수다. 정수는 수의 체계에서 당연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실수에 속해 있는 거야. 허수가 아니죠. 그럼 근이 정수에서 나오려면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 x제곱이 a 플러스 2, 즉 근이 얘랑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해되겠어요? 그러면은 근이 얘가 나와야지 되는데 실근인데 얘들이 뭐가 돼야 된다? 정수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냥 뭐야? 루트 a 플러스 2가 정수가 되어야지 된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그치?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a 플러스 2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수가 뭐가 돼야 돼요? 제곱수가 돼야 되겠죠. 또는 0은 상관이 없습니다. 맞죠? 어차피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0의 경우 가능하죠.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랬을 때 모든 실수 A 값들의 합을 구하셔라고 했으니까 자, 봐봐 얘들아. A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있는 수들 중에서 얘가 제곱수 또는 0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면 A 플러스 2가 뭐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4이거나 9이거나 16이거나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쵸? 되겠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2도 되고 1이 되면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되고 7도 되고 14도 되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쵸? A가 될 수 있는 숫자가. 그런데 A는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 그쵸? 맞지? 이해 되겠어? 그럼 마이너스 2랑 5 사이 정보 넣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봐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는 걸 찾으면 뭐가 있어요? 요거 두 개가 있겠네. 그치? 맞습니까? 이해 되겠어? 그치? 자, 그러면은 자, 디귿 합이 1이다. 이거 틀렸네. 지금 여기 보면 a 플러스 2가 맞지? a 제곱이 됐다는 건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이렇게 하는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잖아요. 그쵸?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이게 디귿에 이게 왜 제일 고난이도 문제로 이렇게 걸려있냐면은 답을 이렇게 써서 디귿을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실근과 허근하면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근에는 뭐도 포함이냐면 0도 포함이 돼요. 그쵸? 맞지? 실수에는 0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x의 값이 뭐가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까지 고려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맞아요? 자, 무슨 말 그러면은 x의 값이 0이 된다.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을 때 이런 범위가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a가 5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면 t의 값이 뭐가 돼요? t의 값이 0도 되죠.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봐봐. a가 만약에 5면 근이 뭐가 나요? t가 a가 5면은 0 또는 7이잖아. 맞죠? 그럼 x제곱이 0 또는 7이니까 x의 값이 0 그리고 7이니까 x의 값이 0 또는 풀만 루트 7에서 실근만 4개 나오는 거예요. 그쵸? 맞지? 그래서 a가 올 때는 안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면 어떻게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면 t의 값이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7과 0이죠. 맞지? 그러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7과 0 나오는 값을 찾으면 여기서 허근 2개가 나오고 여기서는 0이라는 실근이 나올 수도 있죠. 맞지? 그래서 마지막에 걸려야 되는 게 요거라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까지 고려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거가 함정이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래서 a가 됐으면 이거 두 개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까지 가능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예전에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 줄줄이 다 틀렸어요. 잘하는 애들. 요거 두 개만 갖고 있죠. 그래서 합이 1이다 해가 엄청 많이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실제로는 디귿까지 맞는 말인데. 근데 요새는 이렇게까지 막 꼬아내진 않거든요. 이게 언제고 이거? 좀 오래된 건데. 2020년인데 그래. 조금 오래되긴 했네요. 그렇죠? 이게 약간 뭐랄까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지능 테스트 비슷한 그런 IQ 테스트 비슷한 식으로 속해 있죠. 왜냐면 이걸 넣을 생각을 보통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거 빼고 시작을 하니까 이 문제를 틀리게 만들었던 의도된 문제였어요. 사실은 1등급 받아도 틀린 애들이 있었다는 거지. 오케이. 또 그리고 또 쓰면 그러면 고난도 플러스 문제
자, 원하는 플러스 문제 1번. 자, ax 플러스 b의 해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나왔답니다. 자, 그랬을 때 b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고난 거라고 할 것도 없이 간단한 문제죠. 자, 요걸 풀려면 당연히 방정식처럼 a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a분의 b가 방정식 a가 될 텐데, 부등식이니까 부동 방향이 중요하잖아. 바뀔지 안 바뀔지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몰라요. 그런데 해가 어떻게 나왔다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로 나왔어요, 문제에서. 그 말은 무슨 말? 부동 방향이 바뀌었겠네요. 그래야지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바뀌었겠어? 당연히 a가 음수니까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 말은 무슨 말? a분의 b가 마이너스 2의 값을 가질 테니까 b를 마이너스 2a라고 줄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되겠니?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b가 마이너스 2a라며. 그럼 마이너스 2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a. 자, 이렇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럼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면에 a로 나눠줍시다. 그냥 마이너스 a로 바로 나눠도 되겠나 얘들아? 자, 마이너스 a로 나누기를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a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얘들아? 마이너스 a는 부호가 양수겠죠.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a는 양수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a로 나누면은 2x 제곱, 이 마이너스 a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로 나눴으니까 플러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a는 양수니까 부동 방향이 그대로 가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맞지? 하지만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x가 1일 때. 그래서 방정식 해가 x는 부등식 해가 방정식처럼 x는 1 하나 나오는 문제였다라는 거지. 자, 이번 문제는 y는 fx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fx식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어요. 최고 차이 계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a라 쓰면 x절편이 마이너스가 2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다만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a가 음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되겠니? 자, 그러면 f의 2분의 x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x에다가 2분의 x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이렇게가 실기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를 구해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럼 방정식을 찾으면 얘랑 얘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둘 중에 하나는 오겠죠? 되겠어? 됐지? 자, 그럼 큰 게 5일 거고 작은 게 마이너스 1일 거예요. 맞지? 누가 크겠어요? x의 값 찾아봐봐. 이게 0 되거나 얘가 0 되는 x의 값 찾아보면 x 마이너스 x 되고 x 마이너스 k 나누기 2는 마이너스 될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때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k 나누기 2가 2일 테니까 x 마이너스 k가 4가 되니까 이때 x는 4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누가 커요? 나 플러스 k가 크죠. 맞지? 그럼 얘가 5겠고 얘가 마이너스 1일 가냐. 그치? 그래서 k는 1이다. 간단하게 정리되죠? 자, 근데 얘들아, 요거는, 자, 이것도 내가 또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푸는 게 원칙적인 풀이인데, 방정식과 부등식은 풀이 가지고 완전 똑같아 했잖아. 맞죠? 잘 생각해보세요. 이 그림을 보는 순간 이렇게 식을 쓸 필요 없이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나올 거고 fx에다가 2 넣으면 0 나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방정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구하려고 한다. 그럼 어쨌든지 간에 여기 들어가는 게 fx에 0 들어가야 되니까 2분의 x 마이너스 k가 뭐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마이너스 1이 되도록 2가 되도록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1 넣고 2 넣어야지 0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방정식으로 치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뭐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맞지? 그럼 x에다가 뭐 5를 넣으면 큰 게 나오겠죠. 맞지? 5를 넣으면은 2분의 5 마이너스 k가 뭐가 나오겠다? 2가 나오겠다.
아니면 작은 걸 넣었어요.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 아무거나 해도 K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치? 방정식처럼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뭐 이거 몰라도 처음 한 방법이 원래 정석이니까 저렇게만 풀 수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약간 뭐랄까. 처음에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애들이 암산하면서 좀 쩔지하면서 푸는 방법 이런 거니까 저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부등식에 시험에 안 나오면 몰라도 나왔다, 시험에 나왔다, 서술형에 나왔다 100% 아니다 100% 정도 아니에요. 95% 확률로 이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겁니다. 100%라고 장담 못하겠지만 서술형에 내기에는 요만큼 좋은 문제도 없어요. 애들 틀리기도 많이 틀리고 쓸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 부등식의 해가 해를 갖도록 한답니다. 자, 많이 봤어요. 자, 뭐에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 뭐에 주의를 해야 돼? 여기 앞에 뭐가 적혀 있다?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0이 되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자, 그럼 2차 부등식이라 생각하고 0보다 크다를 구하려고 해. 그럼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 K가 양수이면 R을 볼록할 테니까 항상 0보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한 변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치? 두 번째, 만약에 K가 0보다 작다면요 위로 볼록하죠, 맞지? 맞죠?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이 해를 갖도록 해가 모든 실수가 아니네. 다시 얘들아 삭제. 자, 처음부터 다시 자, 부등식이니까 자, 해를 갖도록 한다고 했어요. 해를 갖기만 하면 돼. 무슨 뜻? 해가 모든 실수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다시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R을 볼록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X축이 만나든 접하든 두 점에서 만나든 어쨌든 0보다 큰 부분이 무조건 생겨요, 그렇죠? 맞지?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는 해를 갖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해를 가져요. 그래서 K가 0보다 클 때는 해를 무조건 가져요. 두 번째, K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타나죠. 근데 그게 0보다 크려면은 0보다 큰 부분이 있으려면 무조건 교점이 두 개는 나와야 돼요. 교점이 없거나 하나만 있으면 0보다 큰 부분이 없죠. 이렇게 되려면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한 변식이 0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같아도 안 되겠죠. 되겠지? 자, 이게 이제 뭐예요? 2차 부등식이에요. 그렇죠? 2차 부등식의 풀이. 그런데 여기서 그냥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뭐까지 따져봐야 돼? K가 0인 경우를 따져봐야 되겠죠. 그럼 K가 0이면 어떻게?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맞지? 이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럼 K가 0일 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를 갖지 범위에는 K를 0 넣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K가 0보다 작을 때 8몇씩, 자, 짝수공식 쓰면 B-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K는 0보다 크던가 혹은 마이너스 5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치? 됐죠? 근데 문제가 뭐랬어요? K가 0보다 작을 때를 구했으니까 어떻게?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만 가능하겠죠. 되겠니?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니까 K가 0보다 크면 해를 가지고요, 무조건. 또는 K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해를 가질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되겠죠? 자, 4번 문제는 이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얘들아. 똑같은 문제입니다. 문제를 다르게 적어놨는데 똑같은 문제라고 판단이 될까? 약간 변형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이 루트가 끼어있는 이 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뭐가 돼야 된다? 실수가 돼야 된대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실수예요. 무슨 말? 그러면 루트가 끼어있는 이 값이 항상 실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어떻게? 무조건 뭐예요? 양수예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0은 상관없으니까. 무슨 말? m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m 플러스 2 플러스 4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죠. 0보다 작으면 실수가 아닐 테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 말이지. 같아도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됐어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역시 2차 부등식이랑 관련 없어. 2차 부등식이 아니죠. 맞지? 그냥 부등식이야. 그러면 이것도 나눠서 보죠. 어떻게? m-1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죠. 맞지? 그럼 아래로 볼록하다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인데요, 맞죠? 맞지? 이게 만약에 이렇게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죠, 없지? 자, 그래서 m이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데 어떻게? 판별식이 0보다 같거나 작던가 해야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할 수 있겠죠.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 거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어떻게? 위로 볼록하니까 절대로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럼 뭘 따져야 돼, 여기서는? 2차 부등식이니까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는 따져봐야 되죠. m이 마이너스 2면 넣으면 사라지니까 이렇게 성립을 하네.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일 때는 x에 뭘 넣든 항상 성립을 합니다. 이렇게 m은 마이너스 2가 되어도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니? 자, 그래서 이때 판별식 써볼게요. 자, 4분의 d 가능하죠. 자, b' 바로 합시다. b' 제곱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ac. 자, 이거 마이너스 4에서 바로 뺄게요.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8 정리하니까 m제곱 마이너스 4가 나오네, 맞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m의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성립하죠. 이거는 이 조건에 모두 만족하진 않아요. 원래 답을 쓰려면 부등식을 답이었으면 그냥 요게 답이었겠죠. 근데 요거 때문에 요렇게가 온전히 답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맞죠? 2차 부등식을 풀으면 위에 거 없이 그냥 2차 부등식이었으면 m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맞지? 똑같은 문제 나왔어요. 또 이거 앞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x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차 부등식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x에 대한 부등식이 0보다 작다네. 자, 0보다 작다가 해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된대요. 해를 갖지 않도록. 맞지? 자, 그러면 저걸 그렸을 때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도 돼. 어떻게? 그러면 이게 해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반대로 얘가 해를 가진 조건 찾아야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를 갖지 않은 조건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니까 a가 2보다 클 때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아래로 볼록한데 맞죠? 해를 갖지 않아야 돼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어야 돼요. 맞죠? 그럼 0보다 작은 부분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x축과 교점이 없으면은 해가 없죠. 맞지? 마찬가지. 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접하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 없어? 없죠. 접해도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죠. 이때도 해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니까 해가 생기죠. 맞지? 이거는 안 되겠네. 그렇지? 그 말은 이때 판별식이 어떻게? 0보다 역시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해를 갖지 않으려면. 자, 그럼 두 번째. 만약에 그럼 A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음수잖아, 맞죠? 그럼 위로 볼록하면 특정 범위가 제한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죠. 이때는 해를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때는 해를 무조건 가지니까 A가 2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뭘 봐야 된다? A가 2인 경우 2차라고 안 했으니까 그럼 A가 2면 어떻게 돼요? 대입하면 사라지니까 7이 0보다 작다. 오케이, 이러면은 해가 없죠. 7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만족하는 x는 없으니까 해를 갖지 않는 조건에 a가 2가 되어도 되겠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봅시다. 4분의 1이 방정하죠. 자, b'가 하니까 2에 a-이죠. 맞죠? 마이너스는 붙어있지만 어차피 뭐할 거라서 제곱할 거라서 마이너스 안 적을게요. b' 제곱 마이너스 a c가 이렇게 되겠네. 그쵸? 자, 정리 바로 하겠습니다. 4 a제곱 마이너스 4a에 4 곱해서 16a 플러스 4에 4 곱해서 4에 5 제곱하는 거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7a 플러스 14.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23a 플러스 32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얘가 이제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a 값의 범위자. 그러면은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숫자 왜 이래, 이거? 인수분해가 되겠죠? 1, 4에. 그러면은 a 값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4분의 15보다는 작거나 같고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자, 그리고 A가 2가 되어야 된다는 여기는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저건 몰라서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었겠다, 맞죠? 근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 A의 개수. 자, 그럼 A가 될 수 있는 정수는 2, 3 밖에 없네? 4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2개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친구들이 연립 방정식을 풀었는데 일단 ABC가 양의 실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최고차의 개수가 모두 양수인 이참수 그래프가 0보다 작다 해서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해를 구해봅시다. 뭐 구하죠. 그래서 저거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저거의 해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알파랑 베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인데 이거 다 양수들이에요. ABC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합도 양수, 곱도 양수예요. 무슨 말? 알파 베타는 다 0보다 큰 값들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까지 확인되겠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해를 구할 거예요. 구할 수가 있죠. 이거 내가 많이 강조하던 건데 얘들아 어떻게 해야 돼? 해보자 그냥. 하기 싫지만 기억이 안 나면 해야지. 자, 저거 일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해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맞지? 오케이? 자, 그러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되니까 AX 제곱에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A가 되는데 그게 뭐랑 같다? CX 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이거 일단 정리했는데 이게 우리가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를 적은 거야. 맞죠? 맞지? 그럼 여기서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B가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 쓸 수 있고요. C를 뭐라고? 알파 베타 곱하기 A가 쓸 수 있죠. 되겠습니까? 이거를 알파 베타를 그대로 가진 다음에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정리한 이 식이 요거랑 같아야 되겠다라고 쓸 수 있잖아. 맞죠? 맞지? 그럼 여기서 자 밑에 식까지 와서 C를 뭐라고? 알파 베타 A의 X제곱 마이너스 BX. 자, B는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A는 그대로 A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0보다 작은 해를 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알파 베타의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해를 구하면 밑에 거 해요. 그렇죠? 자, 윤승래가 알파 베타 1 마마 이렇게 들어가네요. 맞지? 그럼 해가 뭐가 나와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나오죠. 자, 이제 눈치챈 사람 있을 겁니다. 방정식에서요 개수가 역순으로 적혀 있어요. 개수가 거꾸로 적혀 있죠. 그럼 근은 어떻게 된다? 역수로 간다고 했죠.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으면 개수 거꾸로 적었으면 여기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면 요식 필요가 없죠. 맞지? 요것도 필요가 없어지죠. 그치? 엄청나게 자, 칠판 한 개를 내가 좀 오버해서 설명했는데 칠판 한 개를 삭제시킬 만큼의 간단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근을 알파 베타로 잡으면 개수를 역으로 적었을 때는 개수가 역수로 적혔을 때는 근이 역수로 적힌다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럼 봐봐. 알파랑 베타가 어떻게? 베타가 크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누가 크겠어요? 알파분의 1이 크겠죠. 역수니까. 그럼 이 친구들 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되겠습니까? 자, 둘 다 당연히 어떻게? 양수들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위에 게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해봤지. 밑에 게 베타분의 1보다 크고 알파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지?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요거랑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했을 때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자, 그러면은 이거의 존재 조건을 어떻게 찾겠냐라는 건데, 자, 역수에 대한 관계는요, 숫자가 1보다 크냐 작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1보다 큰 수의 역수는 1보다
작아질 거고요. 맞죠? 1보다 작은 수의 역수는 1보다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알파랑 베타는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큰 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봐봐. 만약에요, 알파가 여기, 베타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어떻게 돼요?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역수니까 1보다 작아지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되면 공통부분이 당연히 없어. 맞지? 마찬가지예요. 0과 1 사이에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었으면 맞죠? 베타분의 1과 알파분의 1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해도 공통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맞지? 둘 다 1보다 크던가 둘 다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근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맞죠? 그 말은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는 1보다 커야지 공통부분을 만들 수 있겠네. 그렇지?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러면 자, 유심히 한번 보세요. 자,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해야 돼. 자, 0, 1 여기 있을 때 만약에 알파가 여기 있을 때 베타가 여기 있어요. 1보다 크고 작아야 맞지? 자, 그러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각각 베타분의 1은 여기로 들어갈 거고요. 그렇지? 알파분의 1은 1보다 커지니까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렇지? 됐죠? 그러면 이거 두 개에 뭐가 생겨야 돼? 공통부분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지금 공통부분이 생길 수 있으려면 당연히 이 친구가, 그렇죠? 1보다 큰 이 친구가 요렇게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맞지? 자, 그럼 범위를 살펴보면 어떻게? 0보다는 베타분의 1이 크고 맞지? 1보다는 작고 알파분의 1보다는 클 거고요. 0보다는 알파가 큰데 1보다는 작고 베타는 1보다 크다. 이걸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럼 공통부분이 이렇게 생기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뭐예요? 알파분의 1이죠. 그렇지? 즉 알파보다는 1이 크고 1보다는 알파분의 1이 커야 되겠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잖아.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뭘 뜻하는 거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나타냈을 때 알파가 베타가 어떻게 불러져야 돼요? 여기에 0, 여기에 1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잖아.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근의 분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반드시 존재를 하고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할 조건을 찾아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 말은 무슨 말?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반드시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다 이 말인 거죠. 맞지? 되겠어? 0 넣으면 당연히 C니까 A니까 0보다 크게 나오죠. 그럼 1 넣었을 때, 자 여기 1 넣었을 때 여기 1 넣었을 때 같은 값 나오죠. 뭐가 나와요? A-B 플러스 C가 나오죠. 맞지? 이게 뭐여야 해요? 음수여야지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겠다라고 답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죠. 맞지? 이거는 처음 보면 어떻게 풀어요? 이거는 고난이도 인정. 앞에 거 5개는 그래 조금 어렵다 이거 할만했는데 이건 처음 보는 애들 절대 못 풉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일반적인 학생이 나는 본 적 있으니까 바로바로 나오겠지만 여러분 본 적 없으면 풀어요. 그거는 너무 자괴감 들지 마세요. 이건 푼 사람 없어요. 처음 보는 애들 절대 못 풀어요. 아무리 똑똑해요. 이거 조건을 찾는데 이 조건을 적으면 답이 안 된단 말이야. 이 조건을 써야 되는데 보기에 있으면은 이런 거 찾겠지만 객관식이 답을 적을 쓸 생각 어떻게 요것만 써도 답 될 것 같은데 맞죠? 그러니까 서술형은 못 내겠죠. 이렇게 써도 답이거든요. 저렇게 써도 답이고요. 저렇게 써도 이렇게 써도 답이고요. 맞지? 그냥 보기 답지가 요구한 답은 저렇게 적혀 있어요. A, B, C에.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려 했는데 그게 조건이 A, B, C에 관련하여 적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야 되죠. 맞지? 맞죠? 여기서는 내가 그러면 저기에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했을 때 이 조건을 만족시켜도 된다라고 해도 틀린 말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뭐 A, B, C에 대한 조건을 찾아라 했으면 저 조건을 적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되겠니?